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간단하게 어떤 그 관리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또 이제 간단하게 OX 문제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수 있게끔 실려 있는데 이거 일일이 읽어드리는 건 제가 안 할게요. 이거 어차피 교재에 있는 그 소방안전관리자 교재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OX를 만든 거니까 틀린 부분 연습하시고요. 옆에 해설도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그 문장 옳은 문장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확인 차원에서 한번 해보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소방기본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방기본법. 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법의 제1조는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이 법을 왜 만들었는지를 이렇게 쭉 써놓은 거기 때문에 이 목적이 굉장히 시험 문제로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소방기본법의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목적을 살펴볼 건데 제가 이렇게 할게요. 목적을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린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행동을 해서 뭘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바가 뭐다. 목적은 항상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뭐 이렇게 뭐뭐를 해가지고 얼마를 해서 난 뭘 할 것이다. 뭐 이렇잖아요. 항상 이 서사 구조라는 게. 얘도 마찬가지예요. 소방기본법의 목적은 뭐냐? 이 법은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소방관들이 하는 임무예요. 우리 소방관들 뭐 하는 분들이죠? 불 끄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화재를 예방 경계, 그러니까 불만 끄는 건 아니고 불이 안 나게끔 예방 경계도 하고 진압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 소방관들 뭐 하시는 분들 있죠? 구조대도 있고 구급대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소방은 불도 끄고 구조 구급 업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하고 싶으냐?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한답니다. 자, 우리 소방이 보호하고 싶어하는 어떤 나오죠? 어떤 그 목적이. 그래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입니다. 이게 중요한 순서죠. 제일 먼저 가면 생명을 구하고 그 다음에 신체를 빼내고 마지막으로 재산 보호까지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 이 단어 잘 보셔야 돼요. 공공의 안녕입니다. 이걸로 장난을 많이 쳐요. 공공의 안녕. 안녕이란 말은요. 안전함과 편안함, 되게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법 이름이 기본법이기 때문에 안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질서 유지. 그렇죠. 화재를 끄지 않으면 막 아비규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질서 유지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복리 증진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답니다. 자, 어떻죠? 소방관들이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해요. 그리고 구조구급을 해요. 그래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해요. 그리고 나서 안녕, 질서유지, 복리증진에 이바지한다.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외우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더 머릿속에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주관식으로 쭉 쓸 필요는 없으니까 뭐 줄줄줄줄 외워라라고 하는 건 아닌데 대충 이런 문장으로 흘러간다는 걸 아시면 그래놓고 나서 문제 서너 개만 연습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금방 머릿속에 이게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볼게요. 자, 연습해 볼게요. 보시면 첫 번째, 목적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는 소방기본법이라고 하는 그 목적 안에 안 들어있는 거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한다. 자, 이게 소방관들의 업무라 그랬죠. 그리고 화재 재난재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을 하죠. 맞습니다. 공공의 안전.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아니라니까요. 공공의 뭐라 그랬습니까? 안녕이라 그랬잖아요. 문제를 내시는 분들은요 거의 생각이 비슷해요. 저 같아도 이걸 가지고 장난을 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바로 밑에 힌트 나오네요. 안녕이 맞고요. 질서 유지도 맞고요. 복리 증진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단순함인 줄 아셨죠? 근데 어떻습니까? 어떤 패턴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연습해 볼게요. 연습은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소방기본법의 목적에 이번에 해당하는 겁니다. 해당하는 거. 그럼 우리가 안 배운 건 다 제껴버리시면 돼요. 자, 뭐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 이런 거 한 적 없죠? 참고로 요거는 이제 소방시설 공사업법의 목적이거든요. 공사업법. 근데 저희는 공사업법을 아예 안 배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두 번째, 소방시설 등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이거는 요 다음 법에 나올 거예요. 시설법에 나오는 거라서 이것도 우리랑 해당 사항 없다. 위험물, 자, 이거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목적이에요. 위험물이란 말 저희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렇죠? 그럼 나오네요. 화재, 재난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뭐, 요런 식인 거죠.
막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제 설명을 듣고 나면 구체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소방대상물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 좀 죄송한데 제가 잠시만요. 요거를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개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볼게요. 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소방대상물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대충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 없지만 그냥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일단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자, 건축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이 있습니다. 선박이 있는데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선박은요, 요겁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항구에 메어둔 선박이에요. 항구 안에 메어둔 선박만 해당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건 형광펜 딱 거놓으세요. 선박은 항구에 메어둔, 항구라고만 제가 쓰겠습니다. 항구에 메어둔 선박이 일단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박 건조 구조물이라는 게 있어요. 배 만드는 시설 있죠? 선박 건조 구조물. 그 다음에 산림은 여러분들 산불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산림. 그 다음에 인공구조물이에요. 인공구조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물건.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이걸 왜 우리 저기 교재에 따로 설명이 없냐면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방대상물이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불을 끌 수 있는 거. 소방관들이 우리가 불을 끌 수 있는 어떤 시설 같은 것들을 모아서 소방대상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건축물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항구에 메어둔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인공구조물, 물건 이런 것들은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는 대상물이잖아요. 그래서 소방 대상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소방 대상물이라는 걸 외우는 것보다는 소방 대상물이 아닌 걸 외우는 게 좀 더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요? 문제를 통해서요. 그리고 이 정의는 사실 우리 소방안전관리자 교재에 있잖아요. 그죠?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가 약간 글씨로 좀 이렇게 막 날려 쓴 이유는요. 교재에 있어서 그래요. 또박또박 써드리는 건 정말 필요한 건 제가 따로 해드리죠.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래가지고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딱 보니까 자, 우리가 이제 불 났을 때 불을 꺼야 되는 대상물이겠죠? 건축물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선박 건조 구조물 있었습니다. 운행 중인 차량, 운항 중인 선박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선박은 무조건 항구입니다. 선박은 무조건 항구에 메어둔 거. 앞바다에 있는 건 못 꺼요. 소방관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해경이 끄든가 아니면은 선박 내에서 이제 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항구에 메어둔 선박이라서 틀렸고요. 운행 중인 차량은 어떡하죠? 이거 운행 중인데 얘는 걸 멈추고 끄면 되죠. 배는 아예 바다 바깥으로 나가 있으니까 못 끄지만 운행 중인 차량에 불 붙어 있으면 멈추게 한다면 끄면 되잖아요. 그죠? 운행 중이란 말에 신경 쓰지 마시고 차량은 그냥 요 안에 들어갑니다. 다른 뭐 별다른 얘기 없으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답은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볼까요? 소방기본법상의 소방 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거 4번 문제입니다. 트럭. 자, 트럭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이건 차량에 해당되니까 맞는 거고요. 항공기. 이 항공기 조심하셔요. 이게 약간 문제가 좀 약간 죄송하긴 한데 항공기가 어떤 항공기인지를 좀 사실 알려주면 더 좋아요. 그래서 여긴 답이 그냥 2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 공항에 이렇게 그러니까 딱 착륙해 있는 항공기 그건 불 끌 수 있죠. 불 끌 수 있죠. 근데 뭐 이게 명시적으로 안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항공기를 요 물건 여기에 들어가지 않나요? 인공 구조물은 좀 그렇고 이제 물건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사실 드릴 말씀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그냥 너무 이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석을 하시느냐? 요 문제를 만약에 낸 분 입장에서는 항공기가 이 안에 없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없기 때문에 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항공기 중에서 또 이렇게 운행 중인 항공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또 못 끄거든요, 공중에서는. 그거는 항공기 내에서 알아서 꺼야 되는 거지. 근데 제가 보기에 요 출제를 하신 분의 이제 의도는요, 항공기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다. 호텔은요, 그러면. 호텔은 이제 건축물이죠. 산림은 산림으로 나와 있고요. 그죠? 근데 이건 물건이잖아요. 그럼 할 말은 없는데, 요거는 아마 하늘을 날아가는 항공기, 그걸 좀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렇다 하고 넘어가세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고 이 내용을 그냥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답은 2번. 여기 항공기는 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시적으로 여기 안 나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명시적이면 트럭도 없잖아요. 그 트럭은 우리가 이제 차량이라고 유추할 수 있고 건축물은 호텔은 건축물이라고 유추할 수 있으니까 뭐 대충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다? 참고만 하십시오. 참고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소방대상물이 아닌 것도 나왔습니다. 아닌 거 찾아요 그랬죠? 자동차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차량 여기에 들어갑니다. 차량에 들어가고요. 상가 건물은요, 건축물에 들어갑니다. 건축물. 정박이란 말 아시죠? 정박이라는 게 항구에 메어뒀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자연구조물이 아니라 무슨 구조물? 이거 인공구조물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인공구조물은 불나면 안 꺼요? 아니 자연구조물은 불나면 안 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요건 법적으로 따지죠. 법적으로. 명칭. 이게 법에 나와 있는 그 명칭이 아니니까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은요, 약간, 사실 법은 이렇게 한 글자, 두 글자만 틀려도 사실 틀렸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뭐라고 하죠? 그냥 단순 접근도 좀 필요하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근데 이제 꼼꼼하게 따지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분들은 진짜 공부를 되게 깊게 하시는 분이라 많은데, 그럴 때 제가 좀 궁색하지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지 않은 게 답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걸 막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 이제 출제하는 분하고 이제 막 논쟁을 좀 벌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딱 봐서 너무 명확하다, 그럼 그거는 맞는 거고요. 이거는 좀 애매하다라고 하는 건 오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접근을,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틀렸다고 속상하실 필요 없어요. 아, 이렇게도 내는구나. 그러면 나는 실제 시험에 출제됐을 때 이런 식으로 좀 탄력 있게 적용을 좀 해봐야 되겠구나. 그 연습을 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 중에 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거 모두 몇 개냐? 제일 어려운 스타일이죠. 이거는 찍지를 못해요. 모두 몇 개냐고 하면. 말 그대로 그냥 막 찍어야 되는 문제죠. 자, 보겠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는 뭐 어쨌든 간에 이거는 건축물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건축물이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선박 수리 건조물이 아니라 이런 게 이제 말장난 문제예요. 선박 건조 구조물이라 그랬죠. 이런 거죠. 아, 이런 문제를 내냐 이러시는데, 이게 이제 법에서는 원래 글자가 틀리면 무조건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조업 중이라는 얘기는 항해란 뜻이잖아요. 항해? 이거 항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자연구조물 아까 안 된다 그랬죠? 자, 말 바꿔서 내는 문제였다고 했어요. 이거는 인공구조물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인공구조물.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택배 트럭은 어디에 들어가나요? 이건 차량에 들어갑니다. 그죠? 차량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 사항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구에 정박 중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크루즈선.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 미음, 비읍 해가지고 3개구나.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